앞쪽에 여기 먼저 보고 갑시다. 125페이지 112번. 흰공 4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는데 흰공 4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다르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같으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진다. 색이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색이 같으면 동전을 2번 던진다. 이 시험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과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과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2번 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2번 던졌을 때 2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눠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동전을 3번 던집니다. 3번 중에 2번이 앞면? 맞니? 그러면 일단 3번을 던질 기회를 마련해야겠지, 그지? 3번을 던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색깔이 어때야 된다? 달라야 돼. 그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자, 이 중에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색이 다른 확률. 색이 다르다는 건 뭐 하나 뽑는다?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는다. 그지? 그래. 그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을 확률. 72분의 70. 40 플러스 30 그래, 40. 플러스 30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흰공 하나만 꺼내고 검공 안 꺼내도 돼? 플러스는 뭐 지금 2개를 꺼내야 된다니까? 그럼 2개의 색깔이 다르려면 하나는 빨간,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 곱하기 동시에 나와야지, 그래. 31 40 곱하기 37이라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이 네. 합과 곱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들이 네. 그럼 이렇게 꺼냈으면 이 중에서 이제 그럼 이렇게 꺼내면 몇 개를 한 거야? 3번을 던지니까 3번 중에 2번이 앞면을 나.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독립시행 곱하기 3번 중에 2번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 2번 나와야 돼. 1-2분의 1 앞면이 아닌 게 한 번 나와. 이게 3번 던져서 동전 2번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있지. 이해되니? 두 번째 2번 중에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와. 그럼 2번만 던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색이 나와야 돼. 같은 색이 나오는 길은 72분의 흰색 중에 2개를 꺼내거나 또는 검은색 중에 2개를 꺼내거나 이거는 2개를 더해야 돼. 이때 이 차이를 이해되니? 네. 이 차이 얘는 왜 곱하고 얘는 왜 더하는지 알겠냐? 네. 얘는 뭐냐면 42라는 게 뭐다? 흰공 2개만 꺼내는 거. 얘는 검은공 2개만 꺼내는 거. 흰공 2개와 검은공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건가? 동시에 꺼내는 거야? 위에 게 동시에 아래 거. 그렇지. 얘는 동시에 꺼내는 거지. 얘는 하나하나 동시에 꺼내서 2개를 꺼내야 되는 거고 얘는 이 2개만 꺼내거나 또는 이 2개만 꺼내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합이라고. 이래야 2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 2번 중에 2번이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2가지 경우의 수를 뭐였는데요? 생각해봐. 자,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하는 거야. 더해야 되죠. 그렇지. 이건 더해야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왜? 3번 중 2번이 앞면이 나오는 거라 2번 중 2번이 앞면이 나오는 거라 아니 기회를 3번 얻는 거랑 2번 얻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색이 같아야 되고 달라야 되는데 네. 합의로 네. 이해되니? 네. 28분을 풀어.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두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나 또는 확률을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니? 조현이 네. 그 다음 페이지 117번 봅시다. 117번, 218번 뭐 내가 비슷한 거 있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팔각형의 한 꼭지. 자,
대신 다 정육각 좀 정리해. 자, 한 꼭지점 여기를 출발해요. P라는 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율이 나오면 3만큼. 보이냐? 조금 흐릿합니다. 진짜 하루에 하나 쓴다. 홀수가 나오면 3만큼, 짝수가 나오면 1만큼 이동한대. 이동하는데 총 주사를 몇 번 던진다? 4번 던져서 P가 처음 위치로 들어올 때 4번 시행 후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일단 P가 어떤 한 점, 정팔각형의 한 점 여기서 시작해서 4번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각각 한 번씩 어떤 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4번의 시행 후에 다시 P의 위치를 봤더니 딱 처음 위치, 원래 자기 자리에 딱 돌아와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처음 위치에 돌아오려면 4번 동안 몇 칸을 움직여야 합니까? 8의 배수에 해당하는 칸을 움직여야지. 8번 움직일 때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올 테니까. 이해되니? 8의 배수만큼 움직여야 돼. 그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최대 몇 칸을 움직일 수 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최대 3칸. 홀수는 3칸, 짝수는 1칸이니까 최대 3칸. 근데 몇 번 시행한다고? 그럼 최대로 움직여봐야 몇 칸 움직여? what? 이건 무슨 소리지? 12칸밖에 못 움직이잖아. 당연히 한 번에 3칸씩 움직이니까 최대. 이해되니? 그럼 12칸 중에 8의 배수는 뭐밖에 없다? 8번밖에 없다. 그럼 이 8번 움직일 때밖에 안 되네. 8칸 움직일 때를 말하는 거죠. 개념이 이해되니? 4번 시행 후에 총 8칸을 움직이게 되면 딱 자기 위치로 돌아와. 개념 이해되니? 8칸. 그럼 8칸 이동하려면 4번 중에 8칸 이동하려면 몇 칸씩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홀수 아니면 짝수가 나올 테니 홀수 짝수는 3칸 아니면 1칸. 그럼 3칸씩은 몇 번을, 한 칸씩은 몇 번을 이동해야 되는지를 횟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n번 나온다고 하면 짝수는 몇 번 나와야 되니? 그렇지. 그럼 전체 4번 던져. n번 나왔을 때 이동 거리는 홀수마다 3칸씩이니까 3n, 짝수마다 1칸씩이니까 4-n. 이게 4번 후에 총 움직임 칸수. 이게 얼마야 된다? 8이 되게 하는 인값으로 올리면 얘니 4다. 얘는 얼마? 예. 그 말은 홀수 몇 번? 2번. 짝수 몇 번? 2번 나와요. 이해되니? 그래.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면 이제 그게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총 4번 중에 홀수 2번, 짝수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끝났네. 4-2에 2분의 1에 짝수 홀수 나올 확률은 똑같으니까 2되고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이해되니? 8분의 3. 어떻게 보냐 형님? 결국 횟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독립신. 그 다음에 이해되니? 정리하게. 뭔가. 여기가 요건 이제 저번 시간 숙제가 또 있고, 자, 요번 시간 숙제를 보죠. 제 얘기 정리됐니? 정리됐니?
134페이지입니다. 123번. 자, 확률 분포와 확률 변수에 관한 문제죠.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x가 x일 때 확률 구하는 함수 식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분의 k 인 확률 질량 함수가 주시는 x가 1, 2, 3, 4 그때 p x가 3보다 작은 질문하신 분? 뭐가 문제지? px 확률 x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때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나와 있고 그때 p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그럼 이 x 확률 변수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지. 문제에서 어떤 확률 변수인 x가 어떤 확률 변수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입니까? 이산 확률 변수. 아, 그럼 주어진 이 x라는 값은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구나. 그럼 이산 확률 변수는 유한계를 의미한다고 해서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계, 셀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확률 변수로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럼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 x가. 여기서 이 이산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어떤 값부터 어떤 값까지 몇 개가 있다는 소리야.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 주면 못 풀거든. x가 1부터 8까지 8개네. 그 중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x가 뭘 때는 소리야? 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를 구하라는 거냐고. 3일 때만?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 1부터 8까지. 그 중에 3보다 큰 거 뭐 있냐고. 3, 4, 5, 7, 8. 3, 4, 5, 6, 7, 8 그래. 그거가 결국 얘는 p x가 3일 때, p x가 4일 때, p x가 5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p x가 8일 때까지 확률을 다 더하는 거야. 그게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지금 그거는 전체 수냐 1하고 2.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할 건데 지금 내가 볼 때 개념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했다고 해요. 이산 확률 변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아닙니다. 분명 이산 확률 변수는 정해져 있다니까, 셀 수 있을 만큼. 그럼 어떤 수인지 그 이산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수를 먼저 알아내셔야 돼요. 문제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8까지 중에서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3, 4, 5, 6, 7, 8밖에 없네. 다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면 되나? 전체 확률 1에서 P에서 x가 나머지 1일 때와 2일 때를 빼는 게 훨씬 편하겠네. 네. 6번을 풀게. 얘들이 1대 확률은 여기 x 1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2대 확률은 2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죠. 계산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 x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제 뒤쪽에 배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만약에 x가 연속 확률 변수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넓이로 구해야 돼요. 적분하셔야 돼요. 하나씩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되니 이산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 계산하시면 2분의 3 마이너스 3번. 이건 대입하면 되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어.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전 문제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배우면 맨 뒤에 결국 뭐 나오냐면 문장형 문제, 진짜 확률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형 문제가 나옵니다. 글로 뭐 어떤 공장에서 불량품이 어쩌고 시작해서 나온다고. 정확하게 확률 변수를 잡고 그 확률 변수 잡은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라면 어떤 무게인지, 그 확률 변수의 종류, 그리고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들 이런 것들 다 구해서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풀 때 이 확률 변수 x가 너무 많을 수가 있다고.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이래가지고 뭐 0개부터 1000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그 1000개, 1001개 확률 분포표를 다 그릴 수는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도 결국 그 이산 확률 변수의 개수가 충분히 많을 때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도 정기분포라는 녀석을 바꿔서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럼 결국 또 적분을 넓이로 구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바꿀 때도 그렇고 직접 풀 때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지? 장난치지 말고. 조대니? 도현아, 숙제 해왔지? 자, 124번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 x가 x일 때 확률 이 px x가 x일 때 확률을 px라고 하죠. 이때 x가 1, 2, 3, 4 이때 p2 마이너스 p1 이 p3 마이너스 p2 이거 p4 마이너스 p3 이게 8분의 1대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뭐라 그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합니다. 이해되니? 자, 확률 변수 x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때의 확률 변수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지? 그럼 일단 뭐부터? 이거부터. 얘가 어떨 때 확률을 구하는 건지 먼저 알아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이때 확률이라는 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먼저 구해보자는 거지. 2차 부등식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그러니 결국 얘는 p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1, 2, 3, 4밖에 없네. 그 중에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건 뭐다? 그렇지. 결국 얘는 p x가 3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이해되니? 응. x가 3일 때 확률을 p 결국 얘는 뭐야? 이 기호에서 x가 x일 때 확률을 px라고 한다 했으니까 p3을 구하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p3을 구하라고 봤는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확률 질량 함수의 식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호만 나와 있거든 지금. 그래놓고 그 각각의 확률일 때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에 대한 관계식만 나와 있어, 그지? 이해되니? 이런 관계식을 만족할 때라고 했어. 잘 보면 P2-P1, P3-P2, P4-P3 맞니? P1, P2, P3, P4 4개가 있을 때 어떻게? 순서대로 쭉 나열했을 때 이웃하는 두 항에 차이가 나와 있네. 그 차이가 항상 같네? 어디서 많이 봤네? 이웃하는 항 사이에 차이가 같은 수열 1학년도 배웠습니다. 등차수열이잖아. 이게 등차수의 뜻이라고. 공차가 얼마짜리? 8분의 1짜리 등차수열. 결국 얘는 P1을 P1으로 보면 P2는 뭐가 된다? P2는 P1 플러스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P3는 P2 플러스 8분의 1. P4는 P2, P3 플러스 8분의 1. 그 말이잖아. 얘들이. 근데 확률 변수는 4개밖에 없고, 그지? 이 확률 분포에서.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의 합은 얼마여야 합니까? 어떤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들을 다 계산했을 때 그 확률값들의 모든 확률값들의 합은 항상 얼마여야 합니까? 1이어야 합니다. 확률의 합은. 그 말은 여기서 P1, P2, P3, P4의 합이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결국 얘를 P1을 P1 그대로 두면 P2는 얘, P3는 갖다 둬도 되는데, 자 이거 봐봐. 이게 등차수라는 걸 알았으면 어차피 우리 P3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둘러가지 말고 P3를 P3 그대로 두면 P2는 뭐가 되는 거야? P3에서 8분의 1 뺀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얘기해. P1은 뭐가 되는 거야? P3에서 P2에서 다시 한번 8분의 1 빼면 되니까
P3에서 8분의 1 뺀 거에 2배 8분의 1 네. 그지? 이렇게 돼. P3 P4는 뭐가 되는데? P3에서 8분의 1 더한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등차의 특징이잖아. 어딜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합이 얼마나 된다? P2, P3, P4. 합은 항상 1이 되니 얘를 쌌다고 하면 4P3 8분의 1 사라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 4분의 3이니까 P3는 16분의 3 이해되니? 뭐야? 4분의 3 16분의 3 아니야? 왜 이래? 어디서 지은 거야? 나가면 사라지고 4P3 마이너스 4분의 1 맞잖아? 아이고 힘들어 맞고 4분의 5 아니에요? 4P3가 4분의 5 아니에요? 4P3가 4분의 5?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 바보도 안 됐다 죄송합니다 됐니? 결국 문제에서 뭐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법 확률값 16분의 5가 그것이 됐니? 푸신 분들 이렇게 푸셨나요? 예전에 개념으로 푸는 문제들이 학통은 1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2학년 때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이게 꼭 등차라는 걸 몰라도 저거 P3로 고칠 수 있다는 그치? 아니면 그냥 다 P1으로 고쳐도 돼 P1으로 고쳐서 P1 먼저 구해서 대입하면 P3 나오겠지 뭐 얘들이 상관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P3만 구하면 된다는 걸 알았다면 P3 기준을 잡으면 된다 얘들이 어차피 2반 고등부 우리 반이든 다른 반이든 등차 다 배웠잖아 그지? 도현아 우리 어제 배웠지? 어떻게 풀는지 알겠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준혁아 이해되니? 주어되니? 네. 139페이지 175번 자 어차피 잘 됐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하고 가게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어느 쪽 표와 같고 그 x의 평균이 2분의 1 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확률 분포 표가 나와 있네요 앞으로는 뭐 나와 있는 경우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구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리기 싫나 보다 취합이다 그래서 보자 어차피 푸는 데는 영향이 없으니까 자, x가 마이너스 k일 때 0일 때 k일 때 합은 모든 수의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돼 4분의 1 4분의 1 맞네 자 이런 확률 분포표를 가지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x의 평균이 2분의 1 때 x의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맞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뭐든 구하려면 p값 먼저 알아야겠지 그치? 네.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나 된다? 1. 네. 여기 1해야 되지 p는 얼마? 4분의 2분의 1 맞네 2분의 1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x의 평균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돼 x의 평균 이 x가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이 x를 구해보죠 자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인 x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조금 전에 배웠잖아 뭐? x의 평균은 뭐라고 했다? xi 확률 변수에 따라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값 pi를 곱하는 거예요 합이라고 지금 네.
그지? Vx, x의 분산. 원래는 편차의 제곱의 합. 별량에서 xi에서 평균, 이걸 m이라고 하죠. 평균을 뺀 거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곱한 거예요. 합입니다. 원래는 정의는 이런데 실제 분산을 계산할 때는 얘가 아니라 우리는 뭔가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양의 제곱, 루트 분산. 세 가지 공식, 이건 공식이야. 기본 공식. 실제로 이 공식은 똑같아. 연속 확률 분포나 이산 확률 분포나 똑같습니다. 개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 대신 얘를 계산할 때 얘를 직접 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게 직접 계산이 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니 이 개념을 정적분으로 계산한다. 이해되니? 외우셔야 됩니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다가 그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한 거에 합 마이너스 k 곱하기 4분의 1 0 곱하기 4분의 1 k 곱하기 2분의 1 합. 요게 바로 뭐다? 평균이다. 이게 얼마가 된다? 2분의 1 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2분의 k니까 플러스 4분의 k 여기 2분의 1 k는 얼마? 2 얘들이 그럼 그다음에 k가 2면 여기 별량 여기 2, 0 이라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뭐라는 거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분산 알아야 되잖아, 그지? 분산 먼저 구해보면 Vx는 어떻게 본다고?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다고. x의 평균이 2분의 1이라고 문제 주어졌다고 이제. x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것도 이제 개념을 잘 봐야 돼요.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했냐면 원래 주어진 x에다가 그 확률값을 곱한 거의 합이었어. x의 평균은. 그럼 x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이 x 값들을 제곱한 거. 얘 제곱하면 얼마? 4. 얘 제곱하면 0. 얘 제곱하면 4. 이게 x 제곱이야. 이해되니? 근데 x 제곱이 4가 되려면 x는 얼마냐? 이때는 마이너스 2였고, 여기 마이너스 2였고, 얘는 0이었고, 얘는 2였으니까 x 제곱이 4가 될 때 그 확률은 x가 마이너스 1대 확률과 같다는 소리지. 이해되니? 그럼 x 제곱에다가 그 확률, x 제곱에다가 확률, x 제곱에다가 확률 곱한 거에 합이 x 제곱의 평균이다. 이해되니?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확률 분포표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시진이 이해되니? 이해돼? 조금 시진아, 이거 x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x 제곱에다가 x 값을 다 구했잖아 우리가 지금 k를 구해서 마이너스 2, 0, 2였거든 x 값이. 그럼 얘를 제곱하면 4, 0, 4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요 4일 때 확률은 얼마야? x 제곱이 4가 될 때 확률은 얘. 0이 될 때 확률은 얘. 4가 될 때 확률은 얘. 이해돼? 그 확률의 곱의 합이라고 불러보자. 4분의 1 더하기 몇 다 더해요? 얘들의 합이 아니라 이거 이해돼? 네. x의 평균 어떻게 구했어? x 값에다가 자 k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확률은 얼마였어? 4분의 1이었지? 그래서 두 개 뭐 했어? 곱했어요. 뒤질래? 곱했어요. 곱했잖아. 얘도 곱했고 얘도 곱했지? 그래서 그 다 곱한 걸 뭐 했어? 더했다고. 그건 x의 확률이 x의 평균이니까 x에다가 확률 곱하고 x에다가 확률 곱하고 x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한 거라고. x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x의 평균이 아니라 x 제곱이니까 x를 제곱하라고. x 얘를 제곱한 거 4, 0, 4지. 네. 여기다가 갖다 확률 곱하라고. 아파라고. 그래서 더하라고. 1. 4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0. 4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 이거라고. 네. 이게 x 제곱의 평균이야. 이해돼? 빼기 뭐 x 평균의 제곱. x의 평균은 방금 그려놨잖아. 문제 나와있어. 얼마라고? 2. 죽을래? 에?
x의 평균이 얼마나 나와 있니? 네. 2분의 1. 네. 그게 얘라고 그래. 2분의 1의 빼기 2분의 1의 제곱을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 얘는 x 제곱의 평균. 얘는 x의 평균의 제곱.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이해되니? 네. 교사원들은 1, 0, 2, 3 빼기 4분의 1. 4분의 10, 4분의 10. 이게 뭐가 된다? 분산. 이해되니? 이게 분산이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루트 4분의 10 2분의 루트 11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수아 이해되니? 이해되니?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여기는 이해돼? 자,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식. 자, 여기 봐봐. 이제 오늘 배울 텐데 기본 개념을 생각하면, 자, 방금 했듯이 x의 평균이라는 건 x에 대한 이런 이산화탄소 목표를 만들었을 때 x의 평균은 x 그대로 x에다가 그 x가 나올 확률을 곱한 거에 합이 된다. x의 평균은 이해되니? 그럼 x 제곱의 평균은 뭔데? 그 x들을 전부 제곱한 값에다가 그 확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다 곱한 거에 합이 된다는 거야. 요거 이해되냐? 그러면 얘는 뭔가 이거 뭐라는 거야? 2x 플러스 3의 평균을 구해. 그럼 뭐다? 2x 플러스 3은 요 x에다가 2 곱하고 3 더하고 이 x에다가 2 곱하고 3 더하고 이 x에다가 2 곱하고 3 더한 거에다가 각각의 확률들을 곱한 거에 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정확하게 이걸 낼 줄 알아야 돼. 그럼 v 2x 얘는 무슨 뜻일까? v 2x v는 분산이잖아. 뭐의 분산을 구하라? 2x에 대한 분산. x에다가 다 2 곱한 거의 분산을 구하는 거야. 그럼 x에 2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4, 0, 4가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는 이 확률 0에다가는 이 확률 4에다가는 이 확률. 물론 이제 뭐 해야 돼? 분산을 따로 구해야겠지만 개념은 이해되니? x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럼 이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확률 변수가 x라고 해서 꼭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x에 대한 얼마든지 복잡한 식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개념이 이해되니?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기호를 뭘 구해야 되는지, 뭘 구하라는 건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되니?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숙제였죠. 되니? 네. 자, 여기까지가 숙제였습니다. 자, RPM은 우리 다시 한번 풀어보고 질문 받도록 합시다. 애기님 오늘 했던 게 대부분일 테고 어제 숙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바로
관련된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5번 똑같은 문제. 자, 이거는 문장의 문제입니다.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냈대.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이 중에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자, 이런 문장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확률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판단하셔야 된다. 이해되니? 확률 변수 x가 뭐다? 이 6개의 공 중에 2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가 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어떤 수입니까? 확률 변수 x는 어떤 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 1, 2. 밖에 없나? 흰 공이죠. 그래, 1, 2. 완전 가위. 흰 공 중에만 꺼냈냐? 1, 2, 3, 4, 5, 6. 뭐라는 거지 이게? 흰 공은 2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1, 2. 0, 1, 2. 그래, 왜 안 꺼낼 때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러면 012라고 012. 이렇게 판단해내야 된다고 문제에 따라서. 이 흰 공의 개수에 따라도 달라지고 검은 공의 개수에 따라도 달라질 겁니다. 이해되니? 네. 이런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 분포에 대하여 자 1번 확률 분포 표를 그리라. 자 일단 무조건 뭘 구하든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확률 분포 표를 그리려면 지금처럼 확률 변수가 뭔지를 판단해서 이 확률 변수가 이런 지금처럼 흰 공의 개수라면 흰 공의 개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한 다음에 아까처럼 표를 그리죠. 0, 1, 2 합계. 합은 무조건 이게. 그럼 그때 따른 확률값을 계산해야 될 거냐, 그치? 첫 번째 0일 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뭐가? 흰 공이 몇 개 나올 확률? 0개 나올 확률. 자, 이거 크게 할게. 그럼 그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 바로 계산해보죠. 62분의 20. 0개 나올 확률이니까. 30. 왜 30이지? 흰 공의 개수가 반개란 소리야. 흰 공의 개수. 그럼 뭐만 뽑는다는 소리야?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도 안 뽑는다는 소리야? 검은 공만 뽑는다는 거 아니야? 검은 공 4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요게 0개 나올 확률이야. 네. 이해되냐? 네. 그 다음 자 1이 되는 확률은? 1이라는 건 흰 공 하나 뽑으라고. 62분의 흰 공 2개 중에는 1개 뽑아야 돼. 그 다음은 4개 중에도 하나 뽑아야 돼. 왜? 총 몇 개를 뽑아야 되니까? 2개는 뽑아야 돼. 2개 될 확률은? x가 2일 확률은? 62분의 20. 62분의 22 전부 다 뽑아. 이해되니? 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얘도 확률 질량 함수를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굳이 실전에서 그걸 다 식으로 만들고 앉아있지는 않는다고.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그냥 식으로 만들어서 대입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중에는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니? 네. 하면 2분의 5, 15분의 8, 15분의 1 15분의 1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요. 계산해서 완성했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 편집을 결과 보여보자고요. 자, EX 평균 어떻게 한다?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나와준 거다. 0 곱하기 2분의 5가 말이 안 되잖아. 5분의 2지. 아무도 확률이 2.5가 나왔는데 세상에 어떤 사건의 확률이 2.5니? 나 좀 가르쳐주라. 0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 15분의 2, 15분의 10, 3분의 2. 평균은 3분의 2고요. 저희 평균을 알아야죠. 분산도 구하겠지. 분산은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고 x 제곱의 평균. 이 x 제곱 바로 이 x 제곱은 어떻게? x를 제곱한 거 0, 1, 4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야 된다. 그렇지? 0 곱하기 5분의 2, 1 곱하기 15분의 8, 4 곱하기 15분의 1. 얘들이 15분의 4, 15분의 12, 5분의 4, 5분의 4 빼기 얘는 이거 구했지? 이제 제곱 9분의 4, 45분의 4, 9, 36, 20, 16. 얘는 그럼 표준 텐션 시그마 x는 루트 분산 45분의 16. 9, 45, 3루트 5분의 4, 5분의 아니 15분의 4루. 맞았겠니?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구해야 된다? 표를 그려야 됩니다. 이산확률 분포 표를 그리셔야지만이 알아낼 수 있다. 그럼 그리려면 일단 뭐 확률 변수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럼 그 문제에 따른 확률 변수가 어떤 대상인지를 확인했다면 그 대상값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숫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 확률 변수를 가질 때 확률 값들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표를 완성할 수 있다.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해야 될 게 많아. 이해되니? 됩니까? 자, 일단 연습을 해보실 거고요. 이런 방식. 표를 그려야 된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잠깐 시작. 준혁아, 전체 해보자. 다음 페이지 8번, 6번 몇 페이지 만.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0원씩의 상금을 받는다. 동전을 2번 던지는데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앞면이 나오면 100원, 뒷면이 나오면 20원의 상금을 받을 때 이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금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가 이번엔 상금이야. 그지? 했을 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x의 기대값. 기대값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랑 같다? 평균이라고 했지? 기대값이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의 상금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되니? 저 그러려면 반드시 뭐 그려야 돼? 표 그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이번에는 이런 시행을 반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얼마? 뭐? 상금. 그럼 상금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고 이거 했습니다. 그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저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40원부터. 제일 작으면 40원. 왜? 둘 다 뒷면. 두 번 듣니까. 그다음에 200원까지. 둘 다 앞면 나오면 최대 200원까지. 네. 그건 40원부터 200원까지면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에서 200원까지 다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40원, 40원 아니면 120원, 120원 아니면 200원. 200원 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 던지니까. 얘는 확률 변수 x는 될 수 있는 게 40원 아니면 120원 아니면 200원. 자, 이거 가지고 표 만들어야 된다. 네. 학교를 생각할게. 자, 40원 내려면 40원을 받을 확률은 40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뒷면만 몇 번? 두 번 나와야 돼. 두 번. 이 시에 뒷면
동전 하나 던져서 앞면 나올 뒷면 확률이 똑같으니까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6제곱 맞니? 원래는 2C 0인데 뭐 상관없고 그 다음 120원 받으려면 뒷면 한번 앞면 한번 2C 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1제곱 맞니? 200원 받을 확률은 2C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0제곱 실제로 앞면에 나올 횟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답은 똑같지만 어떻게 해도 2C 0의 0제곱 독립시행이지 그지?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다음은 1 딱 맞지 그지? 끝났네. 이거 가지고 평균 뭐래? 기대값. 기대값은 뭐를 갖다고? 평균. x의 평균과 같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확률 변수에다가 또 확률값. 확률에다가 확률 x에다가 확률값.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값. 그걸 곱한 거예요. 10, 60, 50, 120. 이런 시행이 이런 확률로 일어난다면 이런 시행에서의 기대값을 상금의 기대값 내가 이걸 돈 주고 한 판 했어 한번 돈을 두 번 던져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상금 받는 게임 이 게임을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다? 120원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거 장사하는 사람은 한 판의 가격을 얼마 이상 책정해야 돼? 120원 이상 책정해야 된다고 그래야 남는 장사할 거 아니야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이해되니? 기대값이 120원인 상금이 걸려있는데 한 판에 50원 해서 하면 사람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지는 거지가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경제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계산해봤는데 월미도 가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놀러 갔다가 카니발이 있길래 대충 가격 기대값을 계산해봤더니 한 3,000원 정도 나왔겠는데 엄마 한 판에 1,000원이라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대값이 한 1,000원 나오는데 한 판이 10,000원이래. 한 판이만 하면 등신 되는 겁니다. 호구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네? 이런 개념 때문에 평균을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부른다. 확률 분포에서.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확률 변수 x에 대한 문장형 문제를 읽고 확률 변수 x를 확인하고 그 확률 변수가 그러면 어떤 값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표로 구하고 그 표를 보고 평균, 분산, 평균 편차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실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른 좀 더 복잡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